자, 그러면 오늘은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인데 전자 배치까지 다 못 나가면 다음 시간에 원자 구조 나가면서 한 번 더 연결해서 수업해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원자 모형에서 입니다. 원자 모형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면 첫 번째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현재의 원자 모형.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의 원자 모형.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비탈. 여기에 전자 배치. 오비탈이 나오는 전자 배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단원이 내용이 조금 많아서 다 나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나가면 다음 시간에 전자 배치는 한 번 더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 모형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태양빛이나 햇빛이나 또는 백열전구의 빛을 뭐 하면요.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반환보 무지개 색깔로 뭐가 나온다는 거 배웠어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 배웠죠? 그쵸? 기억나요? 자, 그러면 프리즘이라는 분광기가 있어요. 분광기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백색광을 넣어줍니다. 백색광. 여러 가지 빛이 합혀져 있는 햇빛이라든지 백열전구라든지 형광등과 같은 빛을 쏘아주면 굴절률이 가장 작은 뭐부터? 빨간색부터 굴절률이 가장 큰 뭐까지? 보라색까지 우리 눈에 빨주노초 반환보에서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이 영역을 갖다가 가시광선이라고 했어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빨간색 바깥쪽으로 갑니다. 빨간색 바깥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빨간색 바깥쪽에 있어요. 붉을 적자, 박바대자, 선선자에서 적외선이라고 해요. 이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긴 애가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마이크로파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거. 그럼 얘보다 더 큰 게 무엇입니까? 하면 라디오파예요. 라디오파, TV나 라디오에 송수신, FM, AM 나오는 전자기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라색으로 갈게요. 파장이 짧아지는 보라색. 바깥쪽으로 갈수록 무엇입니까? 하면 보라색이 뭐예요? 자색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자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이 나오고 이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아이가 X선이에요. 우리 병원 가면 준혁이가 축구하다가 발을 삐끗한 것 같아요. 그럼 축구 못해요? 헛발질 하다가 삐끗했어요. 뼈다구가 부러진 것 같으면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보다 파장이 더 짧은 게 감마선이에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알파, 베타, 감마 쓰는 거 봤죠? 그래서 요거 감마선은 파장이 가장 짧고 에너지가 엄청나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사용됩니다. 방사선으로. 자, 그럼 쌤이 왜 이거를 해줍니까? 빨간색 바깥쪽으로 가는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로 올라갈수록 파장이라는 녀석이 뭐해집니까? 하면 길어져요. 파장이라는 녀석이 길어지니까 진동수는 줄어들고요. 에너지도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그런데 보라색 바깥쪽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라색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뭐해집니까? 그러면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진동수가 많아져요. 진동수가 많아지고 에너지도 뭐합니까? 높아집니다. 에너지도 많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들어갑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무엇이 있어요? 하고 물으면 얘가 파장의 높이를 나타내고 얘가 진동의 중심을 나타낸다고 할게요. 진동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파장이 걸어진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거리이고 얘가 높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루라고 했어요. 마루. 그 다음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골이라고 했어요. 골. 그래서 진동의 중심에서 파장이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했는데 마루에서 마루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 볼에서 볼까지 간 거리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합니다. 요게 중학교 때예요. 그럼 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거 파장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 인자 거꾸로 써주고 얘를 갖다가 람다라고 읽어줘요. 됐죠? 람다라고 읽어줍니다. 파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장을 람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람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동수는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또는 한 파장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바꿀게요. 개념이 이렇게 돼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고 골에서 골까지 가는 게 파장입니다 하면 여기 있는 마루를 여기로 옵니다. 요게 한 파장의 뭐가 된다? 펄스가 돼요. 이 한 파장의 펄스가 진동수라고 보시면 돼요. 진동수.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파장이 짧아요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파장이 짧다는 건 이 펄스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파장이 짧다는 거. 그럼 진동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파장이 길어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파장을 갖는데 진동수가 뭐가 돼요? 하나 반밖에 안 되죠.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를 가졌을 때. 그래서 파장이 짧아집니다. 진동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펄스가 많아져서 파장이 길어집니다. 펄스가 적으니까 진동수가 뭐해집니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동수가 적어지면 에너지가 뭐해진다? 낮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진동수가 많아지면 에너지가 뭐해지는 게 돼요? 높아지는 게 돼요. 됐죠? 그럼 요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필요한 아이가 나옵니다. 에너지라는 녀석은 무엇이에요? 하고 물으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예요. 진동수. 자, 그럼 에너지 E는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진동수를 갖다가 V 비슷하게 쓰고 누라고 읽어줘요. 누, 진동수, 누입니다. 그럼 이 진동수는 어떻습니까?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입자, 즉 빛의 속도예요. 광속도, 입자의 속도입니다. 자, 그럼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요.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플랑크 상수에서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푸는 걸로 풀어주는데 에너지가 요거입니다 하는 걸 여러분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요. 진동수가 많아요.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리고 에너지는 파장에 뭐 한다고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파장이 짧아야지만 에너지는 커지고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뭐해진다? 작아집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스펙트럼을 연결해서 빨주노초 반환보 나오면서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가고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되겠죠? 요게 중학교 때 배운 거하고 오늘 배우는 거에 필요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 원자 모형을 가지고 뭐 합니까? 수소 방정관에 넣어서 선 스펙트럼을 봅니다. 자, 요런 수소 방정관이 있어요. 자,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뭐 합니까? 그러면 이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한 점에서 모아서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뭐에 통과시킵니까? 그러면 프리즘에 통과시켜요. 수소 방정관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더니 여기에서 몇 개의 선이 나오더라? 4개의 선이 굴절되어서 나와줍니다 하고 나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색깔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선이 나와주는데 이 4개의 선이 나와주는 파장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파장을 봤더니 붉은색이 한 686 정도 되는 나노메타에서 있고 여기에 있는 초록색 비슷한 게 한 480, 그 다음 480 정도 된다면 여기에 있는 초록색, 파란색 다음에 나오는 애들 가서 이게 한 450, 그 다음 보라색 같은 게 한 43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와준다는 걸 봤어요. 보호가. 그죠? 보호가 수소 방정관을 통해서 분광기를 통과시켰을 때 수소 방정관에서 이렇게 특정 선의 위치에 4개의 무엇이 나오더라? 선 스펙트럼이 나오면서 그 빛의 특정
특정색의 빛이 나와주는 걸 보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수소는요. 잘 보세요.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쵸?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가 방정관에서 했을 때 4개의 선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그럼 수소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 준위에서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고 나와집니다.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핵. 여기에 있는 아이를 원자핵이라고 둘게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 주위를 원궤도로 돌고 있는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원자핵 가장 가까이 있는 전자 껍질, 그 다음 원자핵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전자 껍질이 이렇게 이 수소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이렇게 수소 전자가 있을 때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수소 전자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에서 있습니다 해서 바닥 상태라고 해주는 거예요. 바닥 상태.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 배치에 있고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을 뭐라고 두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얘를 주양자 수가 1이라고 두고, 주양자 수, n이 주양자 수입니다. 주양자 수가 1이라고 두고 이 전자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하자. 됐죠? 그 다음 원자핵에서 두 번째 있는 전자 껍질을 주양자 수가 2라고 하고 얘를 무슨 껍질이라고 두자? L 껍질이라고 두자. 그 다음 원자핵에서 세 번째 있는 전자 껍질을 주양자 수가 3이라고 하고 무슨 껍질이라고 두자? M 껍질이라고 두자. 그 다음 원자핵에서 쭉쭉쭉 가는데 네 번째 있는 껍질까지 주로 많이 나오니까 해볼게요. 네 번째 있는 껍질까지를 뭐라고 하자? N 껍질이라고 하자. 그럼 다섯 번째가 O, 여섯 번째가 P 이런 식으로 해서 갑니다. 자, 원자핵에서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주양자 수입니다. 주양자 수가 1인 아이를 K 껍질, 주양자 수가 2인 아이를 L 껍질, 주양자 수가 3인 아이를 M 껍질, 주양자 수가 4인 아이를 N 껍질이라고 둡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값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에너지 준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것도 에너지 준이.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갖는 값도 에너지 준이. 네 번째 전자 껍질에서 갖는 전자의 값도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왜 수소 방정관에서 나온 이 빛이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4개로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는 전자 껍질, 즉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원궤도 운동을 하는 이 전자 껍질과 이 전자 껍질 사이에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됐죠?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안정하다고 했는 바닥 상태가 되는 이유.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 전자가 가장 안정한 곳에서 무엇을 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뭐 하는 거야? 다음 껍질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 흡수하면 두 번째 껍질로 가고요. 좀 많이 흡수하면 뭐로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껍질로도 갈 수 있고, 더 많이 흡수하면 네 번째 껍질로 갈 수 있고 쭉쭉쭉 갈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럼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뭐 할 수도 있겠어요?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보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원자의 에너지가, 자, Y축을 뭐라고 둡니까? 하고 물으면 에너지라고 둘게요. Y축이 에너지예요. 에너지라고 두면은 가장 첫 번째 있는 전자 껍질, 주양자 수가 1인 K 껍질에 있는 에너지와 주양자 수가 2인 L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 차이의 에너지 간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올라갈수록 주양자 수가 3이 되면서 M 껍질로 가면서 에너지가 커질수록 에너지 차이의 간격은 뭐해진다? 작아집니다. 그럼 N4로 가면 더 뭐해지겠어요? 더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에너지 차이 값이 적을수록
에너지 차이값이 적을수록 에너지 간격은 커지고요. 에너지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의 차이값은 점점점 뭐해진다? 좁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여기 전자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 준위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에너지 준위값은요.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마이너스 주양자 수의 제곱분의 1312kJ/몰입니다. kJ/몰이래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에너지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오는 동안은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그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위치하면서 갖는 고유의 값을 에너지 준위라 하고요. 그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 준위 값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입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요.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봐주십시오. 자, 얘는 주양자 수가 1이에요. 주양자 수가 1일 때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됩니까? 주양자 수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2kJ/몰입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1312가 돼요. 그럼 주양자 수가 2일 때 에너지 준위는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12kJ/몰이 돼요. 그럼 얘는 4분의 1312니까 약분해주면 답이 나오고요. 에너지 준위가 3일 때는요. 3일 때는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312kJ/몰입니다. 자, 마이너스는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지니까 값이 커지는 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값이 가장 작을 때 에너지 간격의 차이는 크게 나고요. 에너지 준위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간격의 차이는 점점점 뭐해진다? 작아집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에너지 준위값 구하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에너지 준위값을 가지고 풀어내는 걸 해볼 테니까 TS 노트에 오답하면서 틀린 문제 쓰는 공간 비어있는 아이 많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값. 자, 에너지 준위값은 주양자 수에서 주양자 수의 제곱분의 1312kJ/몰이에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간단하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를 K라고 묶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K라고 묶고 kJ/몰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됐죠? 자, 그럼 Y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906호에서 지금 아이들 다 한다고. 아니, 얘 아까 우리 반 906호로 보냈잖아요. 정음이네 반. 거기 20분만 있었고요. 그럼 데일리 테스트는 909호로 빈 공간이 있어. 거기 클리닉 선생님 없어? 아니 계신데 그 909호에서 클리닉하고 있는데 선생님 데일리 테스트지. 네 이름 얘기하고 달라고 해야지. 응. 너 누구 선생님이야? 서민영 선생님이야? 아니요. 거기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받은 시험지가 없다. 왜 다 줬는데? 이리 와. 가봐. 쌤 지금 촬영하고 있어. 자, 그럼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렇게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주양자 수고,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에너지 준위, 여기가 세 번째, 그 다음 여기가 네 번째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간격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점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n이 뭐인 것까지 간다? 무한대인 것까지 가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계산해 봅니다. n이 1인 경우에 여기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에너지 준위 n이 1인 경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뭐다? k다. 이렇게 줄게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 주양자 수가 2예요. 그럼 주양자 수가 2일 때 에너지 준위 2의 제곱분의 k입니다. 주양자 수가 3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k예요. 쭉쭉쭉 가서
주양자 수가 무한대가 되었을 때 에너지 값은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0. 그럼 요것들만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자,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K 나오죠.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1K 나오죠.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9분의 1K 나오죠. 그쵸?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의 값은 뭐해집니까? 커집니다. 에너지 준위의 값이 커지자 에너지 간격 차이는 점점점 뭐해진다? 좁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구했는 주양자 수가 1일 때 에너지 값은요. 마이너스 1312kJ/몰로 가장 작아요. 에너지 값이 뭐합니까? 그러면 가장 작다. 가장 작은 안정한 상태예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으니까 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 안정한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해줍니다. 바닥 상태. 그럼 에너지 값이 2, 3, 4 이렇게 쭉쭉쭉 증가하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나옵니다. 에너지 값이 증가하는 이 과정을 들뜬 상태라고 해요. 에너지 값이 증가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값이 증가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이 구간을 갖다가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해줍니다. 들뜬 상태.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가장 높아요. 마이너스에서 0이 됐어요. 그럼 에너지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다. 에너지가 가장 높은 이 단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물으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는 거예요. 전자가 분리돼요. 전자가 분리되어서 뭐가 되는 상태이다? 이온이 되는 상태예요. 그럼 수소 원자핵에서 전자가 빠이빠이 이러고 떠나는 단계가 되어준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됐어요?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중간에 있는 단계가 들뜬 상태입니다. 그럼 들뜬 상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으면 여기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 네 번째 전자껍질 쭉쭉쭉 올라가서 가장 마지막 무한대에 있는 전자껍질. 그럼 얘네가 첫 번째 있는 껍질, 두 번째 있는 껍질, 세 번째 있는 껍질, 네 번째 있는 껍질, 무한대에 있는 전자껍질이에요. 그럼 보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양자 수가 1인 첫 번째 있는 전자껍질을 K껍질이라 하고 주양자 수가 2인 두 번째 있는 껍질을 L껍질이라 하고 주양자 수가 3인 세 번째 있는 껍질을 M껍질이라 하고 주양자 수가 4인 여기에 있는 걸 N껍질이라고 이렇게 뒀을 때 전자가 가장 가까운 쪽에서 뭐 합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가 돼요. 얘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가면 들뜬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다시 바닥 상태로 오려고 해요. 그럼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려고 합니다. 바닥 상태 가까이 이렇게 내려오려고 할 때 에너지를 뭐 합니까? 방출해요. 방출하면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뭐 합니까? 분석해 줍니다. 이때 바닥 상태에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내려올 때 방출하는데 방출하는 에너지 빈만큼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가 배치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변화, 즉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변화량을 직각삼각형으로 쓰고 델타라고 쓰고 델타 E는요. 에너지 주양자수 처음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나중 에너지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은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럼 요 공식에서
요 공식에서 뭐 에너지 변화량 전자 껍질이 올라가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량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에너지가 내려올 때 또는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내려올 때 요 두 가지만 볼게요.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하고 물으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는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껍질이 있어요. 주양자 수가 1, 주양자 수가 2, 주양자 수가 3이 있는데 여기 3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로 내려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전자가 첫 번째로 내려올 때 또는 3에 있는 전자가 첫 번째로 내려올 때 여기에 대한 에너지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서 나중을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에너지 변화량이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세 번째, 주양자 수가 세 번째인 거에서 두 번째로 그 다음 에너지 변화량이 주양자 수가 3인 거에서 첫 번째로 그 다음 에너지 변화량이 주양자 수가 2인 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K라고 넣어주시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TS 노트 있죠? 거기에서 식 세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K라고 해서 계산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여기에다 그대로 넣어야 돼요. 여기에다 넣는데 K로 해서 계산해 주세요. 1312 넣어서 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K로 치환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그럼 한번 볼게요.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312 대신에 K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하고 가로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K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9분의 K고 플러스 4분의 K가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36분의 5 K가 나와주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 얘 갈게요.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K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가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물으면 마이너스 9분의 K 더하기 K가 되죠. 그럼 얘는 9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빼주면은 8K가 나와주겠죠. 자, 그 다음 얘 갑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K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K니까 4분의 3K가 나와줍니다. 자,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가 뭐 한다는 거예요? 방출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B를 물어주면 여러분이 B 같은 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흡수하는 것도 있고 방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 변화량. 그럼 보호는 수소 원자의 전자에서 이제 에너지 변화량에 따라서 각 과학자들이 그 변화량을 측정을 해냅니다. 변화량을 측정을 해내면서 무엇을 알아냅니까? 물으면 그 계열에 대해서 알아내요. 얘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들뜬 상태에 들어갑니다. 불안정하니까 들뜬 상태에 들어간다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에너지 변화량을 여러분 보고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에너지 변화량에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써먹어 볼게요. 그대로 한번 써먹어 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써먹습니까? 그러면 안정한 상태에서 뭘래요? 에너지를 쭉 흡수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흡수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서 올라가는 아이는 흡수인데 올라갔다가 뭐 하는가 하면 내려오는 아이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고 물으면 주양자 수가 1인 아이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럼 무한대에서 주양자 수가 1인 아이로 그 다음 여기 중간에서 주양자 수가 1인 아이 여기에 있는 아이들에서 주양자 수가 1인 아이로 뭐합니까?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봅니다. 그럼 왼쪽에 있을수록 방출하는 에너지가 가장 많아요. 무한대에서 내려오니까.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2에서 1로 내려오는데 이때 나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름을 따서 해줍니다. 무한대에서 주양자 수가 1인 곳으로 내려오는 거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라이먼이에요. 라이먼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한대에서 주양자 수가 2인 아이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 발머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무한대에서부터 주양자 수가 3인 아이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파셴이라고 해줍니다. 파셴이라고 해줘요. 각 과학자들이 발견한 에너지 계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은아가야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서 봐주십시오. 자, 요렇게 과학자들이 자기가 나오는 빛의 파장을 가지고 연구를 해줬는데 라이먼이라는 사람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주양자 수가 최소한 2보다 큰 거에서 주양자 수가 1인 아이로 전자가 전이될 때 나타나는 영역을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발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머라는 사람의 계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양자 수가 최소 3 이상에서 주양자 수가 2인 아이로 뭐합니까?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오는데 주양자 수가 2인 아이까지 내려오는 걸 연구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파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양자 수가 최소 4 이상에서 뭐로 내려오는 거? 3으로 내려오는 빛의 방출 연구에서 발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자가 전이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원자핵이 있어요.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 네 번째 전자껍질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N1, N2, 그 다음 N3, N4 이렇게 있어요. 주양자 수가. 그러면 저기에 있는 라이먼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주양자 수가 2에서 1로 내려오는 애, 2에서 3에서 1로 내려오는 애, 4에서 1로 내려오는 애, 쭉쭉쭉 가서 무한대에서 내려오는 애, 요거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이먼이에요. 그러면 빛의 방출에서 주양자 수가 3에서 2로 내려오고 4에서 2로 내려오고 무한대에서 2로 내려오는 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머.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4인 곳에서 뭐로 내려오는 거? 3인 아이로 내려오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파셴이에요. 됐죠?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요렇게 나올 때 에너지 방출의 계열의 값을 봤을 때 요 라이먼 계열에 나오는 파장들의 파장이 짧고 에너지 값이 높았어요. 파장이 짧고 에너지 값이 높으니까 얘가 무슨 계열이 됩니까? 자외선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외선 영역.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아서 자외선 영역이 되었고 발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됩니까? 하면 빨주노초파는 발머가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측해서 나온 겁니다. 발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 그 다음 파셴은요. 붉은색 바깥쪽에 있는 무슨 영역에 대해서 알아냈다? 적외선 영역에 대해서 알아냅니다. 요렇게 해서 라이먼 계열은 주양자 수가 2 이상인 거에서 1로 내려올 때, 발머 계열은 주양자 수가 3 이상에서 2로 전자가 전이될 때, 파셴 계열은 주양자 수가 4 이상에서 3으로 전이될 때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을 연구해 준 겁니다. 연구해 준 거. 자, 그래서 요 영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이먼 계열이 봤을 때는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고 진동수가 뭐해요? 많아요. 그리고 파장은 뭐하다? 짧은 영역.
가장 짧은 영역에서 발견됐고요. 파생 계열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럼 발머 계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 영역에서 발견한 것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봤어요.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봤을 때 스펙트럼을 나노메타라고 뒀을 때 여기 라이먼이 발견한 계열이 여기에 왼쪽에 있는 아이예요. 무한대에서 오는 거, 여기에서 오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발견한 게 라이먼이 되고요. 그 다음 요 가운데에서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파란색, 초록색 나오고요. 빨간색 나오는 영역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 발머 계열이고요. 그 다음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800 이상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파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고 진동수가 많고 파장이 짧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고 진동수가 적고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럼 라이먼보다 발머보다 파생 계열로 갈수록 에너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쭉쭉쭉 낮아지고 진동수는 쭉쭉쭉 작아지고 파장은 쭉쭉쭉 뭐해진다? 길어집니다 하고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라이먼 계열부터 해서 여러분한테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바로 뒤로 가서 79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할게요. 자, 그럼 개념 확인이 나오는데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보라고 할게요. 열심히 눈 감고 있었던 친구들은 개념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더니 무엇으로 나오더라? 4개의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왔습니다. 왜 4개의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온다고요? 원자핵을 중심으로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 전자껍질과 전자껍질 사이에 전자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자껍질과 전자껍질 사이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원자에 가장 가까운 곳을 주양자 수가 1이라고 하고요. 무슨 껍질이라고 한다고요? K껍질. 그 다음 주양자 수가 2라고 하고 무슨 껍질이라고 한다고요? L껍질. 그 다음 주양자 수가 3이라고 하고 무슨 껍질이라고 한다고요? M껍질. 그 다음 주양자 수가 4라고 하고 얘를 무슨 껍질이라고 한다고요? N껍질이라고 둡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보호는 전자가 원운동하는 궤도. 전자가 원운동하는 궤도를 뭐라고 했어요? 전자 껍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에 가까운 것부터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각 전자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 각 전자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주양자 수의 제곱분의 1312kJ/몰인데 1312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K로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줬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N의 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주양자 수의 제곱. 자, 그 다음 원자가 가장 낮은 이거 바닥 상태.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닥 상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2, 3, 4, 5, 6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N이 무한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뭐 한다고요? 원자핵과 전자가 뭐 되는 상태다? 분리되어 이온이 되는 상태로 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을 분석했을 때 자, 주양자 수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최소 2 이상에서 1로 전자가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관찰한 사람이 누구다? 라이먼이고요. 이 라이먼이 방출하는 에너지 영역을 관찰했는 게 바로 자외선 영역이 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주양자 수가 1인 아이로 전자가 내려오면 되는 거. 그 다음 발머 계열은요. 주양자 수가 최소 3 이상에서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3에서 2로, 4에서 2로, 5에서 2로,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발머 계열이 바로 빨주노초 반환보 우리가 무지개 색깔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주는 거. 됐죠? 그 다음 주양자수가 최소 4 이상인 아이에서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7에서 3, 무한대에서 3으로 뭐 할 때 전자가 내려올 때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분석한 게 파생 계열이고 얘가 무슨 영역에 들어간다? 적외선 영역에 들어갑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나오니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면은 1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에 원자핵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있는데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하고 있대요.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주양자수가 1인 아이, 주양자수가 2인 아이, 주양자수가 3인 아이고 K껍질, L껍질, M껍질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전자가 여기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자, 얘가 주양자수가 3인 아이에 있으니까 얘가 쭉 하고 떨어지면 주양자수가 1인 아이로 떨어질 수 있어요. 쭉 하고. 주양자수가 1인 아이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주양자수가 3인 아이에게 있으니까 얘가 주양자수가 뭐인 아이로 떨어질 수 있어요? 2인 아이로도 떨어질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 주양자수가 2인 아이로 떨어졌는 아이가 다시 들뜬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바닥 상태로 오기 위해서 주양자수가 뭐인 아이로 떨어질 수 있다? 1인 아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양자수가 1인 아이로 떨어지는 얘가 무슨 계열이에요? 라이먼 계열이에요. 라이먼 계열이니까 뭐에 들어간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에 들어갈 겁니다. 자외선 영역에 들어가는 선이 2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 얘 주양자수가 2인 아이로 떨어지는 얘가 있습니다. 주양자수가 2인 아이로 떨어지는 얘는 발머 계열이에요. 발머 계열. 발머는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무슨 영역이다?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겁니다. 가시광선 영역. 그럼 에너지가 높은 무슨 상태에서?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무슨 상태로? 바닥 상태로 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상태에 있다? 들뜬 상태에 있죠. 그럼 기억은 틀렸습니다. 바닥 상태가 아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볼 수 있지 적외선은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틀렸습니다. 그 다음 방출되는 빛은요 모두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누가 됩니까?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2번 문제는 에너지에서 무한대에서 떨어집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에너지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가 가장 낮아요. 그러면 주양자수가 최소 2에서 1로 내려오는 얘는 라이먼 계열이면서 무슨 영역이다? 자외선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양자수가 2인 아이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분석했는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입니다. 해주면 되고요. 주양자수가 3인 아이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분석했는 건 파생 계열이면서 적외선 영역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무엇을 묻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보시면 빛들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전자전이나 가장 오른쪽 라이먼 발머 파센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서 나오는 애는 누가 됩니까? 얘를 가라고 두고요. 얘를 나라고 두고 얘를 다라고 두면 가, 나, 다가 되니까 가장 오른쪽에서 나오는 애는 다 파생 계열을 찾아라 이 말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에너지 준위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간격이 주어지는데 얘가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 n이 1일 때래요. 그 다음 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n이 2일 때래요. 그 다음 나오는 게 n이 3, 4 이렇게 있습니다. n이 3, 그 다음 n이 4 이렇게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요. 점점점 줄어들어서 n이 뭐인 것까지 갔다? 무한대인 것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이때 a 이렇게 나온대요.
무한대에서 주양자 수가 1인 것까지 나오니까 라이먼의 무슨 강선이다? 라이먼의 자외선 영역이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면 3에서 2로 떨어지는 게 B래요. 3에서 2로 떨어지니까 얘는 발모 계열이겠구나. 그 다음 C는요. 2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1로 떨어져요. 그럼 C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뭐가 되겠어요? 라이먼 계열이 되겠죠. 그 다음 D는요. D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는 얘는 무엇을 하겠어요? 에너지를 흡수하겠구나. D는 에너지를 흡수하겠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E는요. 무한대에서 주양자 수가 뭐인 I로 떨어집니까? 2인 I로 떨어지는 게 E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A, B, C, D, E가 있습니다. 요것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달래요. 첫 번째,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얘예요. 주 바닥 상태에서 무한대로 쭉 올라가는 D. 그럼 한 가지 있다. 맞죠? O예요. 자, 그 다음 방출되는 비대에너지 C와 E. 자, 그럼 얘 물어요. C와 E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변화량. 에너지 변화량 구하시면 돼요. 그럼 C 구하러 갈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주양자 수가 2에서 1로 나오죠. 그럼 에너지 변화량은 처음에서 나중을 빼주면 된다 했어요. C의 에너지 변화량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주양자 수가 2인 거에서 주양자 수가 1인 걸로 옵니다. 그 다음에 E의 무엇을 묻는 거예요? 에너지 변화량을 묻는 거예요. E의 에너지 변화량은요. 무한대에서 2로 와요. E는요. 무한대에서 어디로 옵니까? 2로 옵니다. 주양자 수가. 됐죠? 자, 그럼 갈게요. 얘는요. 2니까 주양자 수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K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4분의 K가 되고 얘는 K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K하고 플러스 K가 되니까 4분의 3K가 돼줍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무한대 갑니다. 무한대는 항상 에너지 값이 뭐라고 알려줬어요? 0. 가장 크다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K예요. 그럼 얘는 4분의 1K가 되겠죠. 자, 그럼 B를 물었습니다. C 대 E의 에너지 B는 4분의 3K 대 4분의 1K예요. 그럼 4분의 K 없어지면 몇 대 몇? 3대 1 맞겠죠? 있어요? 자, 그 다음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것.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은요. 에너지 값이 가장 큰 누가 있어요? A가 되겠죠.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경우는 누구라고요? 무한대에서 1로 오는 A가 돼야 돼요. B가 아니고 누가 돼야 된다? A. 그래서 OOX가 되는 겁니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의 일부를 나타내면 A에 적어주세요. 보라색이 되겠죠. A가. 그럼 얘가 에너지가 높고 진동수가 많고 파장이 짧아요. A가요. 자, 여러분 그림에서 A가 무엇입니까? 하면 에너지가 높고 진동수가 뭐하고요? 진동수가 많고 파장이 뭐하다? 짧습니다. 그럼 옆으로 갑니다. 뭐로 가요? B로 가요. B로 가면 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고 진동수가 적고 파장이 뭐 하신다고 붉은색 쪽으로 갔으니까 길어집니다. 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갑니다. 자, 얘는요 지금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발모 계열이면서 주양자 수가 뭐인 I로 전자가 전이할 때 볼 수 있는 거다? 2인 I로 전이할 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최소 주양자 수가 3 이상에서 2로 전자가 전이할 때 볼 수 있습니다. O. 그 다음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가 아니고 뭐예요? A보다 작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작다. 그래서 X. 수소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 맞죠?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 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대 원자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수소가 전자가 하나일 때만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다전자 원자, 헬륨부터 즉 전자가 2개 이상인 아이들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전자가 딱 정해진 전자 껍질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대의 원자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현재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오비탈이라고 해요. 오비탈. 오비탈은 무엇입니까?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공간,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전자가 존재할 공간을 무엇으로 나타냈다?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거예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 공간을 갖다가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을 오늘날 현대의 원자 모형이 뭐라고 한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전자가 딱 하나일 때만 가능했어요. 그럼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는 다전자 원자의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나온 모형이 뭐라고요? 오비탈이 되는 거야.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 오비탈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양자수라는 게 필요해요. 양자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비탈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자수가 필요한데 이 양자수가 오비탈의 에너지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공간적인 방향 같은 걸 뭐 해준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양자수, 오비탈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양자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양자수는 절대로 똑같을 수 없다. 자, 오비탈을 나타내는 양자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 절대로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 오비탈을 나타내는 양자수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주양자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한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를 뭐 해주는 아이? 결정해주는 아이가 주양자수예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위양자수가 있어요. 방위양자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비탈의 무엇을 결정해준다? 모양을 결정해줍니다. 모양.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방위양자수에는 옛날에 있는 분광학에서 나오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해서 여러분 거기 옆에 보면 영어 있어요. 샤프, 프린시팔, 디퓨즈, 펀더멘탈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쌤 영어 발음이 개떡 같아도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있어요. 자기 양자수는 무엇입니까? 하면 오비탈에서 공간적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공간적 방향을 뭐 해줍니까? 그러면 결정해줘요. 결정해주는 자기 양자수가 있고요. 이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P 오비탈에서 X, Y, Z라는 아이가 나와줘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스핀 자기 양자수가 있어요. 스핀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에서 전자의 무엇입니까? 운동 방향을 뭐 해준다? 결정해줍니다. 전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해주는 게 스핀 자기 양자수가 돼요. 그래서 양자수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하나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현재의 원자 모형인 오비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양자수가 필요하고요. 이 양자수는 에너지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공간적 방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4가지 종류의 이름부터 먼저 좀 알아주십시오. 주양자수가 있고 방위양자수가 있고 자기양자수가 있고 스핀 자기양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양자수는 기호로 뭐라고 씁니까? 하면 N이라고 써요. 기호로 N이라고 쓰고요. 방위양자수는 기호로 L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자기양자수는요 ML이라고 써요. ML
M인데 크게 쓰고 L은 작게 써줍니다. 스핀 자기양자수는 MS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서 주양자수에서부터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로 가기 위해서 오비탈로 설명을 하지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썼던 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해 줍니다.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서 뭘 해준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주양자수는요, 전자 껍질 수로 가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니까 뭐만 쓸 수 있다? 자연수만 씁니다. 자연수만 사용해요. 자연수만 사용하는 게 주양자수고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방위양자수 L은 주양자수에서 1을 뺏는 게 무엇이다? 방위양자수이기 때문에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자기양자수는 무엇의 영향을 받는다? 방위양자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방위양자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방위양자수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존재하는 게 자기양자수예요.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주양자수에다 2를 곱하고 더하기 1을 해주시면 자기양자수가 나와줍니다. 그 다음 스핀 자기양자수가 독특해요. 자, 주양자수는 방위양자수에 영향을 주고 방위양자수는 자기양자수에 영향을 주는데 스핀 자기양자수는 이 세 개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냥 전자를 쏘아줬을 때 전자의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가 N극에서 S극으로 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N극, S극이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자가 돌아요. 도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줍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때 우리 손이 이렇게 감겨집니다. 이렇게 감겨지는 이 스핀 운동을 할 때 전자는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 N에서 S로 갑니다. N에서 S 자기장 속에서 전자가 회전을 하는데 이때 전자가 어떻게 돕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줄 때 이때 이렇게 감겨주니까 이것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핀 자기양자수는 전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걸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회전할 때 플러스 2분의 1,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스핀 자기양자수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낼 때 약속을 합니다. 위로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2분의 1의 전자 운동일 때는 화살표 위로 나타내주면 되고 마이너스 1의 스핀 운동일 때는 화살표로 나타낼 때 뭐로 나타내주면 된다? 아래. 그래서 스핀 양자수가 똑같은 아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비탈에서 양자수 4개는 절대로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나와줍니다. 자, 요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수의 종류에서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할게요. 그럼 얘들을 결정해주고 공간적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여러분 같이 쓰면서 들어갑니다.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N이에요. 자, 주양자수를 N이라고 나타낸다고 했어요. 기호로 N이라고 쓰면 주양자수가 1이거나 주양자수가 뭐입니까? 하고 물으면 2, 주양자수가 3, 주양자수가 4 이런 식으로 자연수로 나타낼 때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 주양자수에 따라서 전자 껍질도 그대로 나타냅니다. 전자 껍질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타냅니다. 주양자수가 1일 때 K 껍질이라 하고요. 주양자수가 2일 때 L 껍질이라 하고요. 주양자수가 3일 때 M 껍질이라고 하고요. 주양자수가 4일 때 N 껍질이라고 이렇게 둡니다. 주양자수는 바로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거고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점점점 높아지는 들뜬 상태로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와 전자 껍질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주양자 수는 어려운 게 없어요. 보호의 원자 모형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그럼 방위 양자 수로 갈게요. 자, 방위 양자 수는 L이라고 쓰고요. 주양자 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주양자 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걸로 이 방위 양자 수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그대로 갑니다. 전자 껍질이 먼저 나오는 걸로 바꿔서 쓸게요. 전자 껍질이 K 껍질이고 L 껍질이고 M 껍질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주양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주양자 수. 주양자 수 N이 1, 2, 3이 돼요. 그럼 방위 양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방위 양자 수. 방위 양자 수 L은요. 주양자 수에서 1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잘 봅니다. 주양자 수에서 1을 빼주면 방위 양자수가 됩니다. 그럼 1 빼기 1하면 0이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 2 빼기 1하면 1이 나와요. 1이 나오는데 1만 쓰는 게 아니고 0, 1이라고 써요. 됐죠? 자, 3에서 1을 빼면 2가 나오는데 2라고 쓰는 게 아니고 0, 1, 2라고 써줘요. 얼라리요 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칠판 봐요. 칠판. 칠판 보면서 여러분도 써줍니다. 자, 주양자 수가 1이래요. 그럼 여기에 원자 핵이 있겠죠. 전자 껍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전자 껍질이 하나 있는 이 K 껍질에서 뭐 하는 거예요? 1을 뺐어요. 그래도 전자 껍질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둔 거예요? 0이라고 둔 거예요. 0. 됐어요? 자, 주양자 수가 2답니다. 그럼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주양자 수가 1이에요. 전자 껍데기가 몇 개 있겠어요? 2개 있겠죠. 1, 2. K 껍질, L 껍질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를 뺐어요. 하나를 빼면 첫 번째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이 있어요. 주양자 수가 뭐래요? 3이래요. 그럼 그대로 갈게요. N이 1이고요. N이 2이고요. N이 3입니다. 그럼 얘 K, L, M 껍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뺐어요. 그럼 2가 됐대요. 2가 되는데 뭐예요? 0,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방위양자수. 됐습니까? 왜 0이고 왜 0, 1이고 0, 1, 2로 써주는지.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 오비탈을 나타내요. 뭘 나타낸다고요? 오비탈을 나타냅니다. 자, 0 하나 있을 때 뭐라고 씁니까? 그러면 S 오비탈이라고 써요. S 오비탈. 자, 그럼 0, 1이 있을 때 S 오비탈, P 오비탈이라고 써줘요. 있어요? 0, 1, 2가 있을 때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이라고 써줘요. 있어요? 오비탈의 모양. 자, 그럼 얘는 방위양자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비탈의 모양이 뭐다? S가 돼요. 그럼 얘 방위양자수가 0이니까 S 오비탈이 돼요. 1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P 오비탈이 돼요. P 오비탈. 자, 얘 방위양자수가 0이니까 S 오비탈이에요. 얘는 방위양자수가 1이니까 P 오비탈이에요. 얘는 방위양자수가 2니까 D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렇게 방위양자수로 무엇을 결정해준다? 모양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있어요? 여기까지 썼어요? 쓰시라고 지금 준 거예요. 쓰면서 해야지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눈으로 보면 안 남아요. 이거 이해해야지만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방위 양자수에서 우리가 오비탈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S, S, P, S, P, D 여기까지 해요. 그럼 자기 양자수로 갈게요. 여기에다 바로 자기 양자수를 붙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자기 양자수를 붙일게요. M, L이에요. 자기 양자수는 무엇입니까? 하면 방위 양자수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L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양자수는 방위 양자수를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L에서부터 뭐까지 나타낸다? 마이너스 L에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쭉쭉쭉 생략해서 플러스 L까지 나타내는 게 자기 양자수예요. 자, 그럼 0은요? 0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죠? 그래서 자기 양자수 그대로 0이에요. 그죠? 자, 0은 그대로 자기 양자수 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봐요. 1은요. 1은요. 뭐 쓸 수 있어요?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0, 1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마이너스 1, 0, 1이 되고요. 여기에 m껍질에서 주양자수가 3인 m껍질에서 s는 그대로 0이에요. 자, p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p는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에요. 그럼 d는요 어떻게 돼요? d를 조금 띄울게요.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2일 때, 0, 1, 1일 때 p는 이렇게 써져요. d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인데 방위양자수가 2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줍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나와요. 마이너스 L에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요게 자기 양자수입니다. 그럼 이 자기 양자수에서 오비탈의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고 물으면 방향을 결정한다 했어요. 그럼 오비탈의 방향을 볼게요. 오비탈의 방향을 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0이에요. 0이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첫 번째 있는 껍질이에요. 모든 오비탈의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만약에 주양자수가 하나도 첫 번째 껍질 존재합니다. 모든 주양자수에서 첫 번째 껍질 존재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주양자수가 1인 거에 있는 오비탈이에요. 해서 얘를 1s 오비탈이라고 해요. 1s 오비탈. 자, 그 다음 얘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에요. 2s 오비탈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 다음 얘 두 번째 있는 p 오비탈입니다. p 오비탈이라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2px 오비탈이에요. 얘는요 2py 오비탈이에요. 얘는요 2pz 오비탈이에요. x축, y축, z축으로 방향을 결정하면서 오비탈의 방향이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얘 0이에요. 그대로 갑니다. 3s예요. 자, 요거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는 3px, 그 다음에 3py, 그 다음 3pz라는 방향을 결정하는 오비탈이 되어줍니다. 그럼 요거 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오죠. 여기 옆으로 살짝 가서 쓸게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3d 무엇입니까? 그러면 xy가 돼요. 마이너스 1은요 3d yz가 돼요. 0은요 3d zx가 되고요. 플러스 1은요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는요 3d z제곱입니다. 해서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방위 양자수에서 자기 양자수까지 연결 들어간 겁니다. 연결 쭉 써놨죠? 쭉 써놨죠? 그럼 이제 S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명할게요. 지우지 마요. 이거 오늘 3번은 쓸 거예요. 3번을 쓰면서 대충 감은 와야 되니까 지금 뭔 말인지 대충은 알고 따라오고 있죠? 대충도 몰라? 큰일 났네. 그럼 지웁니다. 잠깐.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지우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일단은 지우고 설명을 조금 더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S 오비탈, P 오비탈, 여기에 방위 양자수에서 모양이 나와주고 자기 양자수에서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데 S 오비탈하고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X, Y, Z축이 있다면 오비탈이라는 건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존재할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데 가장 먼저 원자핵 주위에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점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원자핵이 존재할 확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다 보면 점이 많이 있는 곳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크고요. 점이 적게 있는 곳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내는 걸 점밀도라고 해요. 점밀도. 됐습니까? 그럼 설명만 들어요. 얘는 책에 다 있으니까. 점밀도라고 하는데 이 점밀도에서 점 한 개가 전자 한 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됐죠? 절대로 아닙니다. 점밀도 점으로 찍어냈을 때 점밀도가 촘촘할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많고 점밀도가 듬성할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느슨하고 이 점밀도 바깥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점 한 개가 전자 한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는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는 몇 개밖에 없다? 2개. 그리고 점밀도 안에 점이 촘촘할수록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크고 멀수록 약하고 이 점밀도 바깥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점 찍어서 나타내려고 하니까 속 시끄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X, Y, Z축에서 뭘 한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선으로 나타내자.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림 선으로. 그럼 이 선을 중심으로 여기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90%. 이 선을 기준으로 전자 바깥쪽에서 선 바깥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몇 퍼센트다? 10%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많은 곳, 적은 곳으로 나오는데 그럼 방위 양자수에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이 나오면은 S 오비탈이 바로 얘입니다. 점밀도를 선으로 나타낸 거. X, Y, Z축이 있어요. X, Y, Z축이 있으면 S 오비탈에서 1S 오비탈은 이 정도예요. 원이 작습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의 공간 분포가 작으면서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으면 발견될 확률이 전부 다 같아요. 그럼 얘 S 오비탈은 어떻습니까? 물어요.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 같은 위치, 같은 거리. 원자에게서 같은 거리에 있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어떻다? 같은 게 S 오비탈입니다. 그럼 얘가 주양자수가 1인 K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라면 주양자수가 2인 L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X, Y, Z가 있으면 주양자수가 1인 K 껍질에 있는 S 오비탈보다 주양자수가 2인 L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 뭐하다? 크기가 더 커요. 그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10%, 90%, 10%인데 발견한 확률이 더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양자수가 3인 M에서 S 오비탈은 어떻습니까? 하고 나와요. 주양자수가 3인 곳에서 X 오비탈은 여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뭐해진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90%이고 10%인데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S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면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적인 공간이 커집니다. 이건 거야. 다른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간이 커질 뿐이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항상 전자는 몇 개만 발견된다? 1S, 첫 번째에서도 2개, 2S에서도 2개, 3S에서도 2개만 발견돼요. 됐죠? 전자는. 그럼 P 오비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다. X, Y, Z축이 있으면 전자가 발견될 모양이 X축을 중심으로 R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X축을 중심으로 R형 모양으로 생기면서 이 R형 모양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 X축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서 발견될 확률이 10%. 그럼 얘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P궤도에서 X축을 중심으로 전자가 발견되는데 이 P궤도는 최소 주양자수가 2개 이상인 이 P부터 나와요. 주양자수가 최소 2개 이상인 P 오비탈의 X축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X, Y, Z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Y축을 중심으로 R형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 Y축을 중심으로 생긴 R형 모양에 안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고 이 Y축을 중심으로 발견될 확률이 10%입니다. 그럼 얘는 EP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이 나옵니까? X축, Y축, Z축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X, Y, Z축이 나와주면 Z축을 중심으로 R형 모양으로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이고 바깥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10%입니다. 그럼 X, Y 평면이나 X나 Y축이나 이런 데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거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되겠습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얘는요. 뭐합니까? S 오비탈하고 달리 P 오비탈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 방향성을 가집니다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R형 모양입니다. 얘는 R형 모양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얘는 뭐예요? 공 모양으로 방향성이 있다 없다? 공 모양으로 방향성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의 X축, P 오비탈의 Y축, P 오비탈의 Z축을 중심으로 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고 나타내는 게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죠?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이런 오비탈들이 결정되는 게 나와주고 스핀 자기 양자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자수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하나 발견됐으면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전자가 발견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전자가 발견되니까 하나의 오비탈에서 최대 전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2개까지 발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밀도일 때 점 하나가 전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하러 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양자수를 가지고 해주면서 따라와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확률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나와요.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이 있고 주양자수가 있어요. N입니다. 주양자수. 그럼 K라는 전자 껍질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L이라는 전자 껍질이 있고 그 다음 이만큼 띄어서 뭐가 있다? M이라는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할 테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할 테니까 먼저 써주십시오. 전자 껍질 수가 K 껍질, L 껍질, M 껍질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주양자 수가 뭡니까? 그러면 K 껍질일 때 1, L 껍질일 때 주양자 수가 2, 그 다음 M 껍질일 때 주양자 수가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양자수는 자연수로만 나타낼 수 있고 오비탈에서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1이니까 2원 해서 n제곱분의 1312kJ/몰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주양자수 다음에 방위양자수가 나와요.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위양자수가 나오는데 이 방위양자수는 어떻게 구해준다고요? 주양자수에서 1을 빼주면 돼요. 주양자수에서 1을 빼주는 걸 방위양자수라 하고 이 방위양자수는 무엇을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SPDF라는 오비탈이에요. 그럼 얘는 주양자수를 빼주면 0이 나와요. 얘는 주양자수를 빼주면 1이 나와요. 1이 나오는데 뭐와 뭐가 있다? 0과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0과 1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주양자수에서 방위양자수를 빼줍니다. 3에서 1을 빼면 뭐가 있다고요? 2가 나오는데 그 2는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0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고 1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다고요? 2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비탈 적어보세요. 여기에서 모양의 오비탈을 여러분이 이제 적어줍니다. 순서대로 SPDF 오비탈이 나온다고 했죠.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방위양자수가 0입니다. 그럼 무슨 오비탈이 있다는 거예요? S 오비탈. 방위양자수가 0입니다. S 오비탈. 방위양자수가 1이에요. P 오비탈. 자, 방위양자수가 0이에요. S 오비탈. 방위양자수가 1이에요. P 오비탈.
방위양자수가 2예요. d 오비탈.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가 3이에요 하면 f 오비탈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방위양자수가 나와줍니다.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방위양자수가 나오면 방향을 결정해주는 자기양자수가 나와줘야 돼요. 자기양자수는 ml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쓰다 보니까 이 자기양자수는 무엇이라고요? 2l 더하기 1입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럼 0은요? 0밖에 없어요. 0일 때는 0입니다. 0은 0밖에 없어요. 그런데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있습니다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0은요? 그대로 0이에요. 그 다음 1은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있어요. 맞죠? 자, 2는요?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공간적 배경을 결정하니까 주양자수가 1이면서 s 오비탈이에요. 해갖고 얘는 뭐라고 쓴다고요? 1s 오비탈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주양자수가 2면서 s래요. 그럼 얘는 2s 오비탈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얘는요. 주양자수가 2이면서 p 오비탈인데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뭐 한다고요? 방향을 결정해요. 그럼 주양자수가 2인 거에서 마이너스 1은 2px예요. 주양자수가 2이면서 p 오비탈의 x축 방향이에요.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주양자수가 2면서 p 오비탈의 y축 방향이에요. 얘는요. 주양자수가 2이면서 z축 방향이 됩니다. p 오비탈의 z축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세 번째 껍질로 갔어요. 주양자수가 뭐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3s입니다. 그 다음 주양자수가 3인 거에 마이너스 1은 3p x축이에요. 0은요 3p y축이에요. 플러스 1은요 3p z축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주양자수가 3이면서 뭐가 돼요? d 오비탈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3d xy 평면, 그 다음 얘는 3d yz, 얘는요 3d zx, 그 다음 얘는요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 얘는요 3d z제곱에 나타납니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일부러 적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오비탈의 그림까지는 심화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일반 문제 풀 때는 p 오비탈까지만 나와줘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스핀 자기 양자수가 들어가요. 스핀 자기 양자수는 기호로 쓰면 무엇입니까? 하면 MS가 돼요. MS. 자, 그럼 스핀 자기 양자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겠죠.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같이 적을게요. 이렇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화살표로 나타내면 위아래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의 오비탈에. 그럼 여기 ES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위아래 오비탈이 들어가줘요. 얘도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위아래. 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위아래. 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위아래.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요.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스피는 몇 개가 들어간다? 2개가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위아래가 들어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위아래가 들어가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위아래가 들어가 줍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 팔 아파. 자, 똑같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써주세요. 단순 노동. 자, 요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럼 요거를 나누어 볼게요.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K전자 껍질 요렇게 나누어져요. K전자 껍질. 그 다음 L전자 껍질 요렇게 나누어집니다. 주양자수가 2인 L전자 껍질. 얘가 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양자수가 1, 2, 3으로 나누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방위양자수가 나와요. 방위양자수가 나오면서 무엇을 볼 수 있다? 모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방위양자수의 모양을 볼 수 있으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방향을 결정하는 자기양자수가 나와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스핀 자기양자수가 이렇게 나와줍니다. 스핀 자기양자수가.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나누어져요. 뭐가 있어요? S오비탈과 P오비탈로. 여기에서는 뭐로 나누어져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SPD로.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최대 전자수는요. 전자수예요. 최대 전자수가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는 조합들이에요. 조합. 그 조합입니다. 얘는 최대 전자수가 몇 개 들어갔어요? 2개 들어갔어요. 2개. 얘는 최대 전자수가 2개 들어갔습니다. 얘는요, 최대 전자수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갔습니다. 최대 전자수가. 그럼 얘는요, 최대 전자수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2, 4, 6, 8, 10, 12, 14, 16, 18개. 몇 개 들어갔다? 18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때 최대 전자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2 곱하기 주양자수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P오비탈이 존재하려면 최소한 L껍질 이상, 주양자수가 2 이상이 되어야 P오비탈이 존재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뭐 해주시면 돼요?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오비탈 나오는 문제 나오면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비탈이 나오는 거 전자 개수 해가지고 오비탈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최대 전자수가 이 오비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뭐예요? 유형이에요. 유형. 유형입니다. 오비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자, 1s 궤도를 한번 볼게요. 그럼 1s 궤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s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양자수 1이에요. 방위양자수 0이에요. 그 다음 자기양자수 0이에요. 스핀양자수 뭐가 돼요? 플러스 2분의 1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주양자수 1이에요. 방위양자수 0이에요. 자기양자수 0인데 스핀양자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요. 그래서 이 4개가 똑같은 경우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때문에? 스핀 자기양자수 때문에. 똑같은 아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스핀 자기양자수가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가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비탈을 나타내는 무엇에? 바로 양자수에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면서 나와줍니다 하고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3쪽 한번 봐주세요. 자, 83쪽 한번 보시면요.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오비탈.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걸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오비탈 중에서 공 모양인 아이는 S오비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S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위치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형 모양이면서 방향성이 있는 아이를 P오비탈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오비탈은 R형 모양이며 방향성이 있어요. PX, PY, PZ로. 그리고 이 P오비탈을 가지려면 최소한 주양자수는 2 이상. 그리고 전자 껍질 수는 무슨 껍질 이상? L껍질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양자수를 나타내는데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합니다. 오비탈이 무엇을 결정해 준다고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해 줘요. 에너지 준위. 자, 그 다음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주며, 자, 방위양자수에서 갑니다. 주양자수가 2일 때, 잡아요. 주양자수가 2일 때 방위양자수는요, 뭐라고 써야 돼요? 0, 1이라고 써야 돼요. 0, 1.
그래야지만 S 오비탈, P 오비탈이 나와주니까 0, 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0, 1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기 양자수에서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며 방위 양자수가 1일 때, 자 여기서 봅니다. 방위 양자수가 1일 때 자기 양자수는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라고 쓰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써야지만 오비탈이 나와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입니다. 자기 양자수는 방위 양자수를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스핀 자기 양자수는 전자의 운동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양자수에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값은요. 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플러스 2분의 1,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됐죠?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 오비탈에서 에너지 준위로 가요.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전부 다 같아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비탈의 궤도가 높아질 때만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도 있고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볼게요. 맨 앞에서 배웠어요.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있을 때 가지는 값이 에너지 준위인데 이 N은 마이너스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1312kJ/몰이에요. 이게 에너지 준위예요. 그런데 1312가 일정하니까 에너지 준위 주양자수에 의해서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K하고 kJ/몰로 뭐 해도 된다? K라고 치환을 해서 두고 계산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에서 차이입니다.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 전자가 전이되면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에너지 준위에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예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가 에너지라고 줄게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가지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어요. 1S라고 둘게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가지는 값이 1S라고 두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가지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가지는 값은 2S 뭐가 돼요? 2P가 돼요. 똑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가지는 값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S, 3P, 3D로 똑같아요. 그럼 네 번째 전자 껍질에서 가지는 에너지 준위 값은요. 4S, 4P, 4D, 4F로 전부 다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얘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몇 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어서 에너지 준위 값이 껍질 수가 즉 주양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 값이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증가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S, 그 다음 2S하고 2P하고 같고요. 3S, 3P, 3D 에너지 준위 같고요. 그 다음 4S, 4P, 4D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가 여러 개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습니까? 물어요. 수소 원자는 원자핵과 수소 전자 사이에 인력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력과 충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자, 그럼 얘를 에너지 준위라고 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 출발하는 1S는 똑같아요. 1S는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2S가 있어야 되는 자리, 여기에 3S가 있어야 되는 자리, 여기에 4S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으면 1S에서 2S로 올라가는데 2S의 에너지 준위가 2P보다 뭐 합니까? 그러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소에 있는 에너지 준위에서 뭐 합니까? 2S는 낮아지고 2P는 높아집니다.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S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럼 3S 있는 자리로 가면 3S는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요.
3s는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고요. 3p는 뭐 합니까?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3D가 아니고 4S가 와요. 여기에 누가 와요? 4S가 와요. 4S가 오고 그 다음 3D는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높은 여기에 가서 3D가 있는 거예요. 3D. 3D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4P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보다 훨씬 에너지가 높은 여기에 가서 4P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수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만 있어서 에너지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면 다전자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과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S, SP, SPD, SPD, F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 줍니다. 에너지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만 좀 알아둬야 돼. 1S보다 2S가 크고요. 2S보다 2P가 크고요. 3S, 3P, 그 다음 3D가 되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요? 4S가 먼저 와요. 4S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그러면 3D가 옵니다. 3D가 오고 그 다음 누가 와요? 여기에 4P가 와주는 거예요. 4P.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준위가 뭐 합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4S하고 3D의 에너지 준위 순서가 뭐 한다? 바뀐다 하는 것을 전자 배치해서 그대로 써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1번, 2번, 3번은 같이 보고요. 4번, 5번을 여러분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4번, 5번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1번. 오비탈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궤도이다. 자,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궤도 적어줍니다. 전자 껍질이라고. 전자 껍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 두 번째. L전자 껍질은 주양자수가 2죠. 그럼 주양자수가 2면 방위양자수는 0과 1이 나오죠. 그럼 S와 P만 있습니다. D 오비탈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D 지워주세요. X입니다. 자, 그 다음 X 오비탈의 방위양자수가 0이고 자기 양자수도 만약에 0이면 한 가지씩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S 오비탈은 방위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가 1s든 2s든 3s든 뭐가 됩니까? 그러면 얘는 주양자수가 1일 때, 얘는 주양자수가 2일 때, 얘는 주양자수가 3일 때라면 방위 양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에서 빼주니까 0밖에 없어요. 얘는 빼주니까 0하고 1밖에 없어요. 얘는 빼주니까 0, 1, 2가 있어요. 그런데 S라는 오비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면 방위 양자수가 0이고 자기 양자수도 몇밖에 없어요? 0밖에 없습니다. 0, 0, 0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만 뭐 합니까? 존재한다. 맞죠? O. 그 다음 P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뭐 이상인 I, 2 이상인 L 껍질부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XOO라고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역. 전밀도가 촘촘한 기역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전밀도가 듬성한 니온에서 발견될 확률보다 높죠? 그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기역이 니온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갑니다. 점 한 개가 전자 한 개이다.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점이 조밀할수록 촘촘할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역에서보다 니은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 기역에서보다 니은이 아니고 반대로 니은에서보다 기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죠.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를 발견하는 확률은 같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됩니다. 양자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양자수에는 4개가 있다 했어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이름 알아야 돼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가 있어요. 주양자수는
오비탈에서 에너지 준위를 결정합니다. 에너지 준위. 그래서 X. 네 가지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O.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방위 양자수는 뭘 결정한다고요?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주양자수가 클수록 스핀 자기 양자수도 커진다. 주양자수가 백날 커져도 스핀 자기 양자수는 오로지 두 개밖에 없어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XO, XX가 돼야 돼요. 자, 그럼 4번에서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이래요. 그럼 가 그림에 적어요. ES. 그 다음에 나가 EPX. 다가 EPY. 라가 EPZ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OX 해보세요. 그럼 확인 들어갈게요. 라는 EPZ이다. 맞죠? 그 다음에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가예요. ES. 공 모양인 가만 방향성이 없어요. 그럼 가 한 가지입니다. X. 한 개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가나 다라 전부 다 두 개로 같아요. 최대 두 개로 똑같습니다. 가나 다라 최대 두 개로 똑같아요. 그 다음 가라의 방위 양자수가 모두 다르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방위 양자수가 다른 아이는 가와 나다라는 뭐예요? 같죠? 나다라는 같아요. PS, PY, PZ는 같고요. 가만 다릅니다. 그래서 얘 X예요. 자, 각 오비탈의 경계면 바깥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없다? 아니에요. 오비탈 바깥에서 몇 퍼센트 발견된다고요? 10%. 자, 마지막 5번 갑니다. K껍질, L껍질, M껍질이 나와요. 방위 양자수가 주양자수에서 1을 뺀다고 했어요. 그럼 K는 1 빼기 1이니까 0이고요. L은 2 빼기 1이니까 1인데 반드시 0,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M은요. 3에서 1을 빼주면 2인데 2라고 쓰는 게 아니고 0, 1, 2라고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S, SP, SPD 오비탈이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자기 양자수는 0, 0은 그대로 가는데 1일 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표현해야 되니까 디귿 리얼의 답은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디귿 리얼은. 자, 그 다음 니은. 뭐예요? 방위 양자수가 2니까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존재하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숙제 나갑니다. 오늘 전자 배치까지는 들어가기가 시간이 촉박해서 못 들어갈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전자 배치하고 뒤에 나오는 원소 주기율표가 하면 되니까 원소 주기율표가 내용이 조금 적어서 전자 배치하고 같이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숙제는요. 88쪽에서요. 91쪽에 17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17문제가 숙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일리 테스트는요. 보호의 원자 모형 문제하고 현재의 원자 모형 문제하고 앞뒤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개념 확인 정도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개념 확인 정도의 문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클리닉실은 908호죠. 우리 주말에 하는 데가 항상 908호로 가주시면 돼요.